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심 대표 변호사 심규덕입니다. 오늘은 우리 법인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심준섭 변호사님을 모시고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 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형 건설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20, 30평대 한 가구에서 200에서 300개 하자 나오는 건 당연한 수준이라는 말까지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게나 많은 하자가 있다니 좀 놀라운데 사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입주한 신축 아파트 주민 김하자입니다. 입주 계속해서 크고 작은 하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보일러를 켰는데 옆집이 따뜻해집니다. 건설사에 계속 항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김하자님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들어오셨는데 이런 크고 작은 하자들이 있는 게 상식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몇 단계를 거쳐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자를 발견한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하자에 대해서 하자 보수 요청서를 작성해서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보수를 요청하세요. 이 사업 주체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아니면은 보수 계획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하자 보수 요청을 했는데도 그 하자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곳에다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바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요.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조체나 지붕, 외벽 같은 것들은 10년, 꽤 길죠. 그리고 전기, 소방, 가스 설비 등은 5년, 그리고 또 창호, 5개 배수, 급수 설비 이런 것들은 3년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공사는 2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이나 이런 거는 진짜 10년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간 동안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 그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마감 공사 같은 거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눈에 바로 보이니까 오히려 기간이 짧은데, 지붕 외벽은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오래 지나고 나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좀 더 길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이 사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입주한 아파트 주민 이입주입니다. 최근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이게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이런 외벽 탈락 같은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일반적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런 중대한 하자는 10년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건설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라고 한다면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자 관련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런데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입주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방문 때 꼼꼼히 점검하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표준 점검표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직접 바로 하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입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숨겨진 하자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자, 세 번째, 하자 보수 요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반드시 이건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하면은 이게 증거가 안 남을 수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 증거 확보를 위해서 건설사에 바로 서면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 집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아마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전문가를 또 같이 고용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섯 번째로는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에 대해 알아두세요.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때 이 보증금을 활용해서 직접 보수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 관련해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하자라는 거는요, 이 단순히 불편하다, 조금 살기 어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들 분들께서는 뭔가 하자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그리고 또 하자 감정 전문가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께 꼭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나 지자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 전 하자 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하자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활동 안 할 때 우리가 또 민원을 넣거나 그런 식으로 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권리를 잘 알고 잘 행사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는 여러분들의 권리니까요.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입주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심준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